국가폭력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잡듯이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 전후로 죄 없는 양민들을 잡아다가 부역이란이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군경이 학살한 그 배경은 여러 부분에도 알려져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사건은 국가폭력에 준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멀쩡하게 근무하던 사람이 바로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면은 그것은 학교 측 재단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학교 측 재단은 어떤 곳입니까? 국가가 지원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가의 통솔을 받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재단은 준공립기관입니다. 그 준공립기관에서 직원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치료도 해주고 가족에 대한 배상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평생을 걸쳐서 목숨 바쳐 일한 사람에게 고작 돌아온 대가는 병원에 입원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집에 압류를 신청하고 그리고 수천만 원의 돈을 공탁금 중의 일부를 찾아가는 그런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연세대학교 법인이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참다운 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소에게 물어봐도 기가 막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 재단이 아무리 사학재단이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학교에 지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1등, 2등을 다투는 대학입니다. 그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텐데 학교가 부끄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이 평생 모아서 지방칸 마련해놨더니 그걸 못 빼앗아가서 안달입니다. 거기 지성의 요람 연세대학교가 할 짓입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지원의 판사님들은 이 점을 깊이 해량하셔서 눈물겹게 살아가는 미망인과 그 자제들을 위해서 마땅하게 승소 판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투쟁! 한 연세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병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외면이었으며 조작된 정의였습니다. 고 이장우 선생. 그는 부당한 인사 허위 진단서 편향된 재판 속에 끝내 병마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켜온 한 여인 조남숙. 그녀는 지금도 목 놓아 외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에 이제는 많은 시민단체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결코 묻힐 수 없는 진실과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연대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의국민연대 서부지법 인사11부 구강현 재판장은 추가 감정, 현장 검증, 하윤 의사 증인 채택하여 세브란스 병원 허위 진단서로 삼아 고 이장우 선생 명예를 회복하라. 사건 2021 가합 34230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원고 조남숙 고 이장우의 처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1. 공단체 창립자이자 공구련 상임대표 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의 고군이신 고 이장우 선생은 피고 대학으로부터 89년 3월 15일 부당한 인사 발령과 97년 9월 16일 근무하다 다친 사고마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98년부터 연세대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과 함께 고 이장우 선생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대학이 장장 30년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결과 장기간 법적 투쟁만 하다가 마침내 고 이장우 선생은 더 이상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5년 2월 2일 별세하셨습니다. 고 이장우 선생은 스승이자 상관이던 강영희 부총장과 강영희의 처 조카가 되는 김영담 전 대법관 때문에 고 이장우 선생은 억울하게 사망하게 된 사연입니다. 남편은 고 이장우 선생 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서울대 법대만 4번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자 군 제대 후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년 3월 행정직원 겸 전임 강사로 입사, 1981년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사회농장 부사무장, 1985년 4월에는 덕서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전문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학교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퇴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영희 원장이 남편의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작급직으로 허위 보고한 결과 12년 만에 행정직 직급에서 기능직 8억 처분으로 발령하는 반면 가짜 실습 조교했던 정씨는 2년 만에 행정직 16호봉으로 발령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93년도 소를 제기하자 강영희 전 부총장은 자신의 최적화가 되는 김영담 전 부장판사에게 청탁한 결과 서울 고등법원 95나 30585 사건입니다. 김영담은 그 이로 농업개발원 이임 전결 규정을 왜곡시켜 피해서 판결했다. 그러나 고 강영희 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소장을 제출하자 1998년 2월 0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은 피고는 원고 이장우가 행정직 31호봉으로 발령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1998년 2월 20일 했으나 학교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취하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교목 실장 박 목사 회의로 원고는 박 목사를 믿고 소취하였으나 학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소송을 했다. 1990년 가합 5834 임명장에 기한 사무직 확인의 소 1998 2월 20일
강제 직권조정 서부지원 최충군 재판장 조정문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직 32호봉에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98년 2월 20일 승소 결정문에 의해 남편은 32호봉이면 500만원이고 98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계산하면 636개월이고 원금만 30억 이상이다. 그러나 사기 소취하를 당한 후 다시 소송했으나 김영남 전 대법관의 사기 판결 때문에 계속 패소했다. 2013년경 학교가 제출한 직인 규정에 의해 학교가 소송 사기로 승소했다는 것을 알고 학교와 강영희 전 부총장, 김영남 전 대법관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으나 김영남은 2016년 9월 소취하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여 소취하를 했으나 김영남은 이행하지 않고 원고가 저항하지 못하게 이런저런 사건들로 계속하여 원고를 폐를 있다. 2021년경 피고 학교 상대로 다시 소장을 진행해 보았으나 서울지법 정원석 판사는 엉뚱하게도 농업개발원은 자체적인 기구라 피고 학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한 푼도 기여한 바 없는 2조 원에 넘는 농업개발원이 강영희 원장이 멋대로 해도 되는 개인 소유의 인 것처럼 2024년 11월 29일 사기 판결을 했다. 판결 후 2021년 가합 503 564 판결문 무효 확인소. 추락 사고를 날 수밖에 없었던 증거들. 경실련과 도정부패 추방 시민연합에서는 1997년 3월 10일경 피고 대학에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자 도리려 학교는 김용담이 전 대법관이 사기 판결한 판결문을 가지고 1997년 9월 6일 남편의 급여에 압류를 했으며 남편은 고의로 회유할 목적으로 신체 정신 진단 명령을 강제로 받게 했으며 추석인데도 7년 동안 고향도 못 가고 소송만 하고 있는 처지가 너무 비참해 정신이 허약해져 근무지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추락사고로 뇌출혈로 인해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사학연금공단에서 달달이 500만원씩 지급해주는 위안급여도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강영희 전 부총장은 자신의 범죄를 덮고자 피고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한 데 기존의 질병으로 발생한 뇌출혈이라고 하면서 직무상 위안급여를 98년 3월 30일 반려하였다. 이에 소송을 해본 결과 학교는 수 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치료 기록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박원영 의사는 남편을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치료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매일 소주 2병씩을 마셨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허위 경과 보고하고 하윤 신경외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 사실도 없는데 급성 경막 하출혈을 만성 경막 하출혈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신경외과 김동석은 급성 경막 하출혈을 1997년
12월 15일경 경막, 하수, 혈액, 낭종, 알코올 금단 증상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결과 남편은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면서 당장 20년 동안 패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년 4월 2일경 고대 안암병원 정용고 교수,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 교수, 박용 신경외과 의사들은 사고 당시 CT를 판독한 결과 내상에 의한 뇌출혈이 맞다라고 진단서를 가지고 남편 이룩하여도 2015년 2월 1일경 작고하기 직전까지 누명을 벗고자 3억 원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거절을 했다. 2019년 4월 1일 대한의사협회와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정의화 원장님이 운영하는 부산 김원묵 병원에서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다친 예상에 의한 내 자상이라는 감정이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2019년 12월 10일 기각하여 서울고법 부장판사 상대로 국가 배상도 청구했다. 서울중앙 2025 가단 431 국가 배상. 3. 사고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1997년 9월 16일 영상 필름, 같은 해 9월 23일, 같은 해 10월 7일 영상 필름에 의해 급성 경막하 출혈과 뇌 자상이 있었다는 진료 기록 감정서 및 진단서에 의해 입증되었다. 서부지법 재판 중 사건에서 추가 감정을 해야만 되는 이유. 2023 247435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응급 진료 기록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훈은 그 당시 음주 상태로 체크 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라고 판결하였는 바, 체크 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므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상에 의한 급성 경막 하 혈종이라는 진단서만 있었으면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다. 더더욱 정중섭 증인은 술 먹고 넘어진 것은 모른다 라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수 전 부장 판사는 정중섭의 증언에 의하면 이 이장훈은 그 당시 음주 상태로 체크 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판결문 만져 조작해 판결을 하였다. 2008 69512 손해배상 판결문에도 보면 당시 이장우에게 추락 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부부 소면의 예상이 없었다라고 판결하였으며 2020년 가합 35359 부당 이득금 판결에도 중앙도서관의 체크 포인트에서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쳤다는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남편은 1997년 9월 23일 진단 방사선과 진료 기록에 예상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는데도 피고 박원령 의사는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피고 김동석 신경외과 의사
또 경막하, 수하렉 낭종, 알코올 금단 증상이라는 진단서에 의해 남편이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패소한 것이므로 원고는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사고 당시 CT 영상을 가지고 추가 감정을 받아야만 남편이 높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추락사고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오늘 서울현 민사 11부 우강현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음 뒤에 복창해 주세요. 1.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세브란스 병원 김동석 의사, 박원영 의사의 허위 진단서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정직한 감정으로 유족들을 구조하라! 구조하라! 2. 서부지역 민사 11부 구강현 재판장은 증거 채택은 판사의 의무이다. 추가 감정, 현장 검증, 허위 진단서 작성한 하윤 의사 채택하여 세브란스 병원 허위 진단서로 사망한 고 이병우 선생 명예를 회복하라! 3. 증거 채택은 판사의 의무이다. 근무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를 거절한 악덕한 연쇄재단 가실 덮지 말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 실현하라! 4. 연쇄재단은 근무 중 사고로 세브란스 병원 허위 진단서로 승소한 죄 사죄하고 즉시 2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한 진료비라도 배상하라! 5. 연쇄재단은 예수 이름 팔아 허위 진단서로 승소하고도 소송 비용으로 명목으로 4천만 원이나 담보 공탁금에서 강탈해간 돈을 즉시 반환하라! 2025년 6월 16일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적폐청산운동본부 민족정기고연회 인권회복운동본부 일동.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세브란스 병원 김동석 의사, 백원영 의사의 허위 진단서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정직한 감정으로 유족들을 구조하라. 2. 서부지원 인사 11부 구강현 재판장은 증거 채택은 판사의 의무이다. 추가 감정, 현장 검증, 허위 진단서 작성한 하윤 의사를 채택하여 세브란스 병원 허위 진단서로 사망한 고 이장우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라. 증거 채택은 판사의 의무이다. 근무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를 거절한 악독한 연쇄재단 사실을 덮지 말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 연쇄재단은 근무 중 사고로 세브란스 병원 허위 진단서로 승소한 채 사죄를 하고 즉시 2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한 진료비라도 배상하라. 5. 연쇄재단은 예수 이름 팔아 허위 진단서로 승소하고도 소송 비용으로 명목으로 4천만 원이나 담보 공탁금을 강탈하간 그 돈을 즉시 반환하라. 6. 주인 없는 연쇄재단은 진리와 자유, 정신을 드높여 27년 동안 장기 분속한 고 이장우 선생의 유족에게 사죄를 하고 정당한 보상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16일 사법정의 국민연대 사법철폐 청산운동본부 민족정기구현회 인권회복운동본부 이상입니다.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한 사람의 절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고 이장우 선생의 죽음, 그리고 조남숙 여사의 싸움은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정의가 외면당한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담긴 진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신의 공유 한 번, 댓글 한 줄이 고통 속에서 싸우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